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공자 말씀 생활론어, 오늘은 8일편 21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일편 21장의 내용은 좀 길습니다. 길면서 조금 복잡합니다. 설명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나름대로 좀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은 내용이니까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애공이 제아에게 사에 대해서 물으니 제아가 대답했다. 하왕조는 소나무를, 은왕조는 잣나무를, 주왕조는 밤나무를 썼는데 이것은 백성들이 전쟁 앞에서 두려움에 떨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자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미 이루어진 일은 따지지 않고 이미 지나간 일은 간섭하지 않으며 이미 지나간 일은 꾸짖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애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애공은 노나라 군주였습니다. 제아는 또 제아가 나옵니다. 제아는 노나라에서 유능한 신하이자 유학자로서 정치와 의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제아는 공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공자 사후에도 노나라에서 중요한 관직을 맡으며 정치와 학문을 겸비한 그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군주는 중요한 국가제도나 예법에 대해서 신하들한테 자문하는 일이 흔했는데, 특히 유교경전에 밝고 도덕과 의례에 능통한 제아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국정 운영에 참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아라고 하는 유능한, 이 애공이 보기에 상당히 유능한 그러한 신하다라고 보는데, 여기 공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아는 유능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유능한 학자이기도 하지만은, 이 제아는 공자한테 찍힌 사람입니다. 찍힌 제자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논어에 보면은 제아를 굉장히 혼내키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두 가지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제아가 낮잠 자다가 공자한테 들켜가지고 굉장히 아주 굉장히 혼을 냈습니다. 아주 그렇게 심한 욕설에 가까운 그러한 심한 그러한 꾸지람을 들었던 사람이 제아입니다. 제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자하고 3년상에 대해서, 부모가 죽으면 3년상을 치렀는데 그 3년상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한 논쟁을 했습니다. 제아는 3년이 길다, 1년이면 좋겠다라고 했고, 공자는 3년을 해야 된다, 3년을 해야 된다 해갖고 둘이 굉장히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제아 역시 스승인 공자의 말을 끝까지 거역하면서 자기 주장을 폈던 그러한 인상 깊은 제자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애공이 제아한테 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제아는 각 왕조, 하왕조, 그 다음에 은왕조, 주왕조가 사용했던 나무들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왕조에 대해서 답을 할 때는 밤나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전율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전율. 우리가 온몸에 전율이 온다, 떨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전율, 밤율자를 써갖고 전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전율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전율. 뒤에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그러니까 애공은 제아한테 상당히 진지하게 물었는데, 제아는 애공의 질문에 대해서 좀 진지하다기보다는 조금 진지하지 못한 태도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다시 한번 제아를 갖다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세 가지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마라 라고 하는 말로 붙여봤습니다. 그럼 이 글 좀 긴 글입니다만은, 구조가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한자를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전율이라고 하는 말 나옵니다. 전율. 그 다음에 성불,
성사불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사불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왕불구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율이라고 하는 말로 인해서 좀 비판받는, 공자로부터 비판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사불설, 그 다음에 수사불간, 그 다음에 기왕불구라고 하는 말로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건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직에 대한 말, 사에 대한 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고 하는 말은 여기 사라고 하는 말은 토지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토지신. 요 사라고 하는 말은 사직이라고 하지, 사직. 요 직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곡식의 신. 그래서 사직이라고 하는 말은 토지신과 곡식의 신을 우리는 사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직이란 말의 상징은 뭐냐? 국가의 근본과 국토와 농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확장적인 의미는 뭐냐? 사직이란 말의 확장적인 의미는 국가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나라의 전망과 관련된 개념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공이 제아에게 물은 사라고 하는 것은 애공이 제아한테 물었던 사라 토지신, 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토지와 신을 모시는 국가의 뿌리와도 같은 중요한 의례였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사는 땅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가 땅을 다스릴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알리는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애공은 이 제사의 의미나 유래, 제도적 원칙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갖고 제아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아의 질문은 조금 진지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살펴볼 것은 제아는 왜 왕조별로 사용한 나무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신을 상징하는 제사 장소이면서도 보통 그 자리에 나무를 심어서 신령을 상징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제아는 사의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부분, 다시 말하면 어떤 나무를 심었는가에 집중해서 답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사의 의례적 외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의 어떤 의미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애적인 면을 가지고서 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아가 나무 종류별로 왕조를 구분해 말한 것은 고대 왕조들이 각기 다른 나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사가 가지는 상징성과 정통성을 보여주려 한 의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아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나라가 밤나무를 쓴 이유를 백성들이 전쟁 앞에서 떨게 하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은 전율이라고 하는 밤율자, 전율이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말장난에 가까운 해석까지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제아가 사에 심오한 정치, 종교적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표면적인 상징과 언어유희에 빠져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가볍게 접근하는 태도를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아가 사용했던 주나라에서 사용했던 전율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율, 그 다음에 떨릴율, 전율,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여기서 8일편 21장에 나오는 제아의 답에서 나오는 주나라의 나무는 전율이었습니다. 율이었는데 전율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전쟁 앞에서 떤다, 이런 얘기. 전쟁 앞에서 떤다, 전율. 사실은 이 율자라고 하는 건 밤율자입니다. 떤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율,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전율. 오늘날 떤다라고 하는, 무서워서 떤다라고 하는 얘기는 밤율자가 아니라 떨릴 율자로 써갖고 전율이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발음이 같고, 이 율자와 이 율자는 발음이 똑같잖아요. 발음이 같고 의미가 비슷해가지고 고대 문서나 고사에서는 이 율을 대신해서 밤율자를, 떨릴율자를 대신해서 밤율자를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한비자라든가 사기라든가 논어라든가 이러한 그 문서를 볼 것 같으면은 그 밤율자를 쓴 경우가 많습니다. 전율 할 때 밤율자를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밤율자가 아니라 떨릴율자를 써서 전율이다 이렇게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하에 대한 공자의 비판, 어떤 비판을 했는가, 앞에서 물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그 비판을 했습니다. 첫째는 성사불설, 이미 이루어진 일은 따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수사불간, 이미 끝난 일은 간섭하지 않는다. 기왕불구, 이미 지나간 일은 꾸짖지 않는다. 이런 그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공자는 제하가 질문자인 애공의 진지한 의도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비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얼마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복잡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공자의 이러한 그 가르침이 현대인들한테 어떠한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과거에 대한 태도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으며 오늘날 사는 현대인들한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공자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탓하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종종 나타나는 결과 중심의 비난이나 과거지향적 논쟁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나 조직, 사회 전반에서 이미 벌어진 일에 매달리며 책임을 추궁하고 해석을 덧붙이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방향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후회나 탓보다는 실천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자세를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자의 말은 형식과 예형보다 본질과 태도에 집중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나 언어, 지식의 단편에 매달리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의미와 가치를 통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정보와 기술이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더욱 중요한 태도가 됩니다. 특히 사회적 문제, 정책, 역사 해석 등에서 단순한 말이나 수치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깊이 따져보는 비판적 사고가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공자의 그 가르침이 오늘날 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교육은 지식의 암기와 정답 맞추기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자의 가르침은 지식의 깊은 이해와 올바른 실천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하처럼 지식은 있지만 그 본질을 놓치는 태도는 경계해야 하며 학생들에게는 단순한 결과보다 왜 그런가를 묻고 스스로 성찰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과거의 실수나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위한 성장을 도모하는 회복적 교육, 실천 중심 교육의 방향도 공자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자의 말은 지나간 일을 곱씹는 데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사회와 타인, 세상과 마주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 물음을 던지며 지속적인 성찰과 책임있는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한테 던지는 이 깊은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8일편 21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공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